계속된 변동성 속에서 신용 리스크를 이제 건드렸죠. 지수가 6천을 깨지면서 우리가 이제 신용으로 사신 분들 고점에 40%가 빠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 잔고가 10%나 급감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신용을 줄였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데일리 경제에서 스스로 신용을 줄이십시오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차영주 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잦아들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놓여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달 시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이 좀 안정세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라앉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이제 좀 잦아들어야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단에 있어서 더 큰 어떤 변수들은 결국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실적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요. 지금까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을 한 달을 다 내다보기 전까지 8월 중수 15일까지 중소형주 단에 있어서 코스닥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요. 폭죽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8월 한 달보다는 8월 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있어서 막바지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번 급락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 수급론이 컸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주목했었던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었었죠. 한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체 단일 거래량의 90%가 이제 레버리지 ETF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촉발한 우리가 이제 신용에 대한 리스크, 담보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투심이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가담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밝혀졌었던 것이 결국 미국에 있어서 한 헤지펀드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 국내의 어떤 변동성 이런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죠? AI 거품론이 또 돌면서 우리가 이제 공포 심리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9,000포인트까지 급등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었던 것들, 그런 상태에서 막바지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수급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쑥 밀리는 급락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삼전직스에 대한 영업이익이 살아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저점을 확인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태풍은 한 차례 지나간 것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 잔고가 하루 만에 10%나 급감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이 이제 녹아내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아침까지도 반대매가 나갔을 겁니다. 계속된 변동성 속에서 신용 리스크를 이제 건드렸죠. 지수가 6천을 깨지면서 우리가 이제 신용으로 사신 분들 고점에 40%가 빠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 잔고가 10%나 급감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신용을 줄였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데일리 경제에서 스스로 신용을 줄이십시오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청산당한 수량들이 상당히 이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뭐 시장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물량들이 해소된 이후에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신용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매물 출에 대한 어떤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지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우리가 7월 말보다는 좀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일단은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강한 반등은 단순한 순환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선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순환매 차원의 움직임이다라고 국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에 이제 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삼전닉스처럼 막대한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닥을 이제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뒤따라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